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7월 2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45분 되겠습니다. 약 개장한지 1시간여 조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흘러갔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0.3% 하락한 25,700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조정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조금 쉬어갔다라는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이미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떠한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돌파,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점이 잘 맥히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나스닥은 반대로 0.95% 상승한 1154포인트 선, 95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재차 10,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점을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0,000포인트 선을 지켜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는 있다. 나스닥 지수의 지금 흐름은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간의 상호 간의 지수의 괴리가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것은 어떤 신호다?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차등을 두고 흘러가는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지는 객관적으로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장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보합 마이너스 0.41% 하락 마감하면서 12,260선상에서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해 지수나 니케이 지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버티고자 하는 흐름은 분명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버티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지수가 지탱하고자 하는 성격은 분명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의 흐름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점 때문에 지금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지금처럼 차등을 두고 움직였다,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블루칩은 블루칩대로 이런 식의 반복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주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급의 세기, 수급의 몰림이 계속 분산되어진다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시장의 균형감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시죠.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는 혼조세를 마감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사실 코로나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코자만 나와도 시장은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코자가 나와서 경계를 하는데 그 경계감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이죠. 정부에서 정책을 내주면 그 점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대신 정부에서 정책이 없으면 반대로 그 내용이 시장에 맥히진 않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연준이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에서 특별한 이슈를 내놓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호재. 다시 말하면 기술주, 우리의 전형적인 형태죠. 블루칩과 기술주들은 자연스럽게 이 훈풍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처럼 극단적인 갭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흡사하게 보여지고 있죠. 역시나 기술주 중심, 바이오 중심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한가를 지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종목으로 따지면 종합주가지수를 지키긴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여기선 잘 지켜주는 부분,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들어왔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혼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좀 발휘해주고 있다. 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두 종목군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쉬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SK바이오팜 같은 시총이 큰 종목군들 지수를 지탱해주니까 오늘 같은 상승 부분을 유지해주는 거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늘 크리스탈인가요? 크리스탈 같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신일제약부터 화일약품, 젠백스, 바이오앤톤 스택, 이글벳, 휴마시스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강세를 보입니까? 나스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스닥의 강세를 끌고 왔던 상황인데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코스닥의 강세, 나스닥의 강세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온전하게 회복해서 가고 있는 동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지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수가 상당히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봤자 어디죠? 종합주가지수 위치 21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등락권. 코스닥 지수 얼마입니까? 735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등락권. 반복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진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이슈, 다양한 내용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권에서의 박스권 상황은 아직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6월달장, 이제 7월달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6월달장이 상당히 좀 애매했다. 특히나 이제 6월달장을 좀 보자고 하시면 6월달의 장의 전체적인 이 박스 하나면 얘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 6월달 첫 거래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구간들을 제약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거의 한 달의 절반을 박스를 쳤습니다. 한 달의 절반을 박스권에서 놀았어요. 변동성을 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코스피만 그랬을까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움직였지만 중심부에서 움직였다. 아무리 움직였지만 중심부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중심부를 기점으로 해서 등락만 가지고 와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중심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은 뭡니까? 아직 우리 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7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도 사실은 그랬어야 될 거라고 이미 분석을 하고 있지만 6월달 장이 결과적으로는 좀 묶이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7월 같은 경우 아마 변동성을 좀 더 키우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낙폭을 키우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별반 차이는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빠지고 올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느 쪽 방향이 먼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단기성 테마에 집중된 움직임들이 주된 시장이구나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현재 구간에서의 등락을 반복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만약에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사실 바로 좀 달려줄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분위기 정도만 잡아주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는 정도 효과만 주고 있지. 지금도 지수를 보고 계시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등락을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좀 쉬어간다, 휴식을 좀 취한다, 이런 관점들이 강한 시장이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작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진행하시면서 한번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 등락 부분이 사실은 장세가 좋을 때는 강한 에너지로 작용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 정도를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큰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어렵다. 왜? 아무리 그래도 신생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아무리 SK바이오팜이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입생이다.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희 이슈 자체는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주는 이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점들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www.alphapro.com을 치신 다음에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7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7월 달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많은 고객분들께서 6월 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7월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은 www.alphapro.com을 들어오신 다음에요. 이 하단부 왼쪽에 보시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성함, 연락처를 누르시고 시연 신청하기를 눌러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확인이 되면 담당자님들께서 직접 팀장님들이 여러분들께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 지금 제 구간에서 큰 변화를 가져가긴 어렵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는 구간이 아니고 역시나 현 구간은 관망하는 구간이 더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